2015년 가을 워싱턴 DC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록히드 마틴 본사와 미국 국방부를 오가며 절박하게 매달렸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수조 원에 달하는 F-35 도입의 대가로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사 레이더를 포함한 차대 핵심 기술을 돌려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혹한 거절이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기술 유출과 전략적 자산 보호라는 명분 아래 단 한 줄의 코드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외신들은 한국의 야심찬 계획을 두고 무모한 도박이라 비아냥거렸고 국내 여건조차 날개 없는 추락이라며 사업 무용론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였던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주권은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이라는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은 바로 그 굴욕적인 거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금속으로 된 기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단정지었던 그 연 1%의 가능성을 찾아 밤을 지새운 이름 없는 기술자들의 집념과 그들이 설계도 위에 흘린 눈물의 기록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하늘을 지키기 위해 비웃음을 확신으로 바꾼 대한민국의 반전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거대한 기술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보라매의 날개를 펼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경이로운 여정의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시죠. 전투기에게 눈이 없다는 것은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등대 없는 배와 같습니다. 미국이 A사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우리 군과 연구원들이 느꼈던 절망은 단순한 기술적 갈증을 넘어선 생존의 공포였습니다. A사 레이더는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 모듈이 각각 독립적으로 전파를 쏘아 올리며 적기를 추적하는 현대 공중전의 정점입니다. 이를 개발하지 못하면 KF-21은 그저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훈련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의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한 벽은 하드웨어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의 모듈이 내뿜는 엄청난 열을 어떻게 식힐 것인가, 그리고 그 거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초단위로 처리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리 법칙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화갈륨 소자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기존 미국산 레이더들이 주로 사용하던 비소, 화갈륨보다 열에 강하고 출력은 수배 이상 강력한 이 소재를 채택함으로써 후발주자였던 우리가 단숨에 기술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드웨어보다 더 높은 산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레이더가 수집한 신호를 전투기의 두뇌인 미션 컴퓨터와 연동시키는 통합 기술은 미국조차도 철저히 기밀에 붙이는 영역이었습니다. 소스 코드를 한 줄씩 직접 짜내며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검증하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레이더를 기체 전면에 장착할 때 우리 연구진은 레이더를 수직이 아닌 약간 눕히는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적의 레이더망에 걸리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지만 반대로 우리 레이더의 수신 성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인 카이와 국방과학연구소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고 결국 우리는 레이더 모듈의 숫자를 늘리고 알고리즘의 감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눕혀진 레이더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조종사에게는 더욱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는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스라엘의 기술 자문을 받으면서도 핵심적인 제어 로직만큼은 우리 손으로 완성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당시 연구실 바닥에 침낭을 펴고 생활하던 한 엔지니어는 외국 기술진이 우리를 무시할 때마다 설계도를 움켜쥐며
반드시 증명해내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회고합니다. 결국 6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에이사 레이더 시제품이 출고되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레이더 한 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늘을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지킬 수 있게 된 진정한 독립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라매의 코끝에서 빛나는 에이사 레이더는 전 세계 공군 전문가들이 경악할 만큼의 탐지거리와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절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끼를 심어주었고 그 도끼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미국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정교한 기계적 생명체를 탄생시킬 줄 말입니다. 이제 보라매는 더 넓고 더 멀리 보는 눈을 갖추고 진정한 포식자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성된 눈을 담아낼 몸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을까요? 지상에서 수만 번 추락하며 태어난 처얼의 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모든 기체는 지상에서 수만 번의 죽음을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아이언 버드라 불리는 지상 통합 시험 장비를 우리 손으로 직접 구축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실제 전투기와 똑같은 유압 계통과 전기 배선, 그리고 조종석을 지상에 그대로 구현해 놓은 거대한 철제 구조물입니다. 비행기가 실제 하늘로 뜨기 전 조종사가 조종간을 당겼을 때 날개가 정확히 반응하는지 소프트웨어에 치명적인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언 버드 역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철저히 기술 유출을 통제하는 전략 품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항공 선진국들은 설계 도면은커녕 장비의 배치 구성조차 보여주기를 꺼려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기술진들은 해외 항공사들을 방문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마치 산업 스파이와 같은 집념으로 현장을 눈에 담았습니다. 한 명은 유압 파이프의 경로를 기억하고 다른 한 명은 전선 뭉치의 결합 방식을 머릿속에 그렸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제어 장비의 위치를 눈도장 찍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그들은 기억 조각들을 모아 도면을 그려 나갔고 관련 해외 논문과 기술 서적 수천 권을 뒤지며 독자적인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국산 아이언 버드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우리 지형과 운용 환경에 최적화된 독자적 시험대로 진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형상 설계 역시 피를 말리는 작업이었습니다. KF-21은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최정상급의 저피탐 성능을 자랑합니다. 기체 표면에 튀어나온 안테나들을 동체 내부로 매립하는 컨포멀 안테나 기술이나 엔진 하단에 무장을 반쯤 묻어두는 반매립, 무장창 설계는 공학적 타협과 혁신의 산물입니다. 특히 공기 흡입구 안쪽으로 들어온 전파가 엔진팬 블레이드에 반사되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통로를 S자 형태로 굴곡지게 만드는 S덕트 설계는 유체역학과 스텔스 기술이 결합된 고난도의 작업이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는 스승도 없고 참고할 표본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들은 슈퍼컴퓨터를 밤새 가동하며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만약 설계가 1mm라도 어긋나면 공기 흐름이 방해받아 엔진이 멈출 수도 있고 레이더 반사 면적이 넓어져 적에게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천 연구동의 불은 꺼질 줄 몰랐고 엔지니어들은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가혹한 일정 속에서도 자신들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여기서 끝난다는 절박함으로 버텼습니다.
아이언 버드 위에서 조종간을 잡은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가상 하늘에서 수백 번의 비상 착륙과 엔진 정지를 경험하며 기체의 안정성을 검증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첫 비행에서 단 한 건의 결함도 없이 완벽하게 이착륙에 성공하며 전 세계를 경악시킬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먼저 보고 나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적을 타격하기 위한 이 처절한 몸부림은 결국 보라매라는 강철의 생명체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눈과 강인한 몸체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남의 심장을 빌려 쓰고 있는 엔진의 한계와 이를 둘러싼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라매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힘은 결국 심장에서 나옵니다. KF-21의 동체 아래 자리 잡은 두 개의 F414 엔진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심장 중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여기에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벽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현재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엔진을 공급받아 면허 생산 방식으로 조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 기술의 핵심인 고온부 부품과 제어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 우리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엔진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절반의 자립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를 설계해도 엔진 공급국이 수출 승인을 거부하면 단 한 대의 전투기도 해외에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구소에서는 1500도가 넘는 가혹한 열기를 견뎌내는 소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진 내부의 터빈 블레이드는 초고온 속에서도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금속을 단 하나의 결정체로 굳히는 단결정 주조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단 몇 개국만이 보유한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들은 수만 번의 실패를 반복하며 국산 엔진의 꿈을 설계도에 그리고 있습니다. 엔진 자립화는 단순히 부품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슈퍼크루즈라 불리는 초음속 순항 능력을 확보하여 전투기의 작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갈증 속에서도 KF-21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의 맹주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보라매에 보내는 뜨거운 시선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F-35 판매를 제한하거나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을 내걸 때 KF-21은 가장 완벽한 대안으로 부상합니다. 성능은 5세대 전투기에 육박하면서도 운영 유지 비용은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구매국이 원하는 무장을 통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분담금 미납 논란 역시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 동남아시아라는 거대한 방산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자원 외교의 연결 고리를 유지하는 고도의 지정학적 게임입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통해 자카르타의 하늘을 선점하고 나아가 동남아 전역에 보라매의 날개를 펼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방산 사업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단기적인 손익계산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수출 4강으로 진입하기 위한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와 글로벌 시장의 확장은 보라매가 진정한 포식자로 성장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남의 심장을 빌려 쓰는 서름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심장을 만드는 법을 터득하고 있으며 이는 훗날 보라매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전 세계 하늘을 자유롭게 누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기술 독립을 향한 우리의 집념은 이제
단순한 비행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징하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날아오른 보라매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쇳덩이의 진동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의 의지가 담긴 고동 소리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보라매가 향하는 그 다음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항공 역사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우주의 미래를 향한 보라매의 비상은 이제 단순한 기체 완성을 넘어선 무인 복합 체계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양산을 앞둔 KF-21은 블록 1과 블록 2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블록 3로의 진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모든 것을 담으려다 실패했던 해외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길을 선택한 우리 기술진의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블록 3에 이르면 기체 내부에 무장을 완전히 숨기는 내부 무장창이 완성되고 기체 표면의 모든 돌출물은 사라져 완벽한 저피탐 성능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는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의 힘입니다. 미래의 공중전은 전투기 한 대가 홀로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탑재된 가오리 형상의 무인 가디언들과 함께 편대를 이루어 작전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 즉 멈티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조종사는 안전한 후방에서 전체적인 전황을 지휘하고 위험한 적진, 깊숙한 곳의 정찰이나 타격 임무는 무인기가 수행하는 이 획기적인 시스템은 우리 공군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비전은 KF-21이 단순한 4,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6세대 전투기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임을 증명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들만이 보유했던 이 고도의 통합 교전 능력을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데이터 링크 기술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투기 국산화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우리만의 고유한 무장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남의 나라 허락 없이는 미사일 한 발 마음대로 달 수 없던 서러운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천룡을 비롯해 우리가 직접 개발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보라매의 날개 아래 당당히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출 시장에서도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구매국이 원하는 맞춤형 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여정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와 6세대 기술의 핵심인 레이저 무기 체계 그리고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절하며 비웃었을 때 우리가 A사 레이더를 6년 만에 만들어냈던 그 기적과도 같은 집념이 이제는 대한민국 항공 산업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제 보라마에는 단순히 우리 하늘을 지키는 방패를 넘어 전 세계 하늘의 질서를 재편하는 강력한 창이 되어 날오를 것입니다. 기술 독립의 꿈을 현실로 바꾼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준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보라매의 엔진 소리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통해 세계를 리드하는 항공 선진국의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보라매와 함께 더 높은 고도를 향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라매의 진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끝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의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라매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미래를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으며 보라매의 날개는 멈추지 않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하늘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버린 고철, 비행기를 닫고 조이며 시작했던 우리의 공군력은 이제 세계가 경탄하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거듭났습니다. KF-21 보라매의 탄생은 단순한 공학적 성공을 넘어 우리 민족이 가진 불굴의 의지가 얼마나 거대한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증명한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미국이 핵심 기술 전수를 거절하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을 때 우리는 좌절하는 대신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거절의 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여전히 타국의 기술에 종속된 채 그들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꿈을 꿀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레이더로 적을 살피고 우리 기술로 짠 코드를 통해 기체를 제어하며 우리만의 무장으로 영공을 수호합니다. 사천의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보라매의 날개짓은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을 지새우며 흘린 땀방울과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며 연구실을 지켰던 헌신의 결정체입니다. 쇳덩이에 불과했던 형체에 생명을 불어넣고 엔진의 굉음을 자장가 삼아 버텨온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라마에는 단순히 공중에 떠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기술 식민지의 잔재를 완전히 털어내고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했음을 알리는 승전보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부심의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길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곧 역사가 되고 우리가 날아오르는 궤적이 곧 세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거절을 기회로 바꾼 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모두입니다. 보라매가 그리는 푸른 곡선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하늘에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인 힘과 그 힘을 뒷받침하는 스스로의 기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영공의 영원한 수호자 보라매와 함께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기술진과 장병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앞으로 전개될 보라매의 더 놀라운 진화와 실전 배치의 순간들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군과 항공, 주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고 가슴 뛰는 국방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보라매의 날개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저희 채널의 다음 콘텐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